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운동에 빠져서 몸 만드는 걸 즐기는 중인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평소에 밥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마시는 편이라 그런지 한동안 배가 많이 나오는 게 고민이었거든요. 특히나 회사 다니면서 회식도 많이 하고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사람 만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유독 아랫배만 많이 나오더라고요. 체력도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지고 몸이 무거워지다 보니까 항상 피곤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는 30살이 되기 전에 건강이 악화되면 어쩌지 하는 우려도 생기고 게다가 20대 초반과는 다르게 아침마다 텐트를 치는 횟수도 확연히 줄어들었고 혼자서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도 예전만큼 재밌거나 활기차지 않더라고요. 아마 남자들이라면 이런 현상을 언젠가 겪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부터 헬스장에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있고 운동을 하고 나면 개운한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요즘에는 완전 헬스장에서 죽치고 살듯이 다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다행스럽게도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밖을 나가지 않아도 가벼운 마음으로 헬스를 다닐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시설도 나름 쓸만하고 이용하는 고객도 아파트 주민들 뿐이라 이상한 사람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운동을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운동기구가 휘어져 있다느니 거울 크기가 너무 작다느니 그런 말들을 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보디빌더가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고 충분히 만족하면서 쓸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운동을 하고 있으면 조용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주로 아줌마들이 찾아와서 러닝머신 정도를 이용할 뿐이지 닭가슴살 하루에 5개씩 먹으면서 제대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파트가 아니라 기구도 전문적으로 많은 다른 헬스장을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전문적으로 하려면 아파트 헬스장보다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언젠가는 여기를 떠나고 싶지만 운동하는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좋은 헬스장을 다니는 건 나중에 일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도 가끔은 젊은 여자가 올 때도 있지만 꾸준히 나오는 사람은 잘 없기 때문에 거의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고 여자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면 항상 파마한 아줌마들이 나와서 운동하는 게 아쉽기만 했습니다. 저는 회식이 있거나 특별한 일만 없으면 일찍 퇴근하고 집에 오기 때문에 6시쯤에 주로 운동을 시작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다 보니 전담 트레이너가 있거나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가끔 운동하고 있으면 저 혼자 있는 날도 있는데 그때가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굉장히 짜릿하고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혼자 조용히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헬스장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곳에서 꽤 오래 살았는데 아마도 새로 이사를 온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라기엔 몸매랑 뒤태가 탄탄했고 그렇다고 아가씨라고 하기엔 얼굴이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항상 조용하게 혼자 운동을 했었는데 그 아줌마랑 운동하는 시간이 겹치다 보니 매일 얼굴을 마주쳐야 했고 그게 그다지 싫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몸매가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저도 보는 맛이 있었거든요. 자주 오다 보니까 눈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의 사이는 된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헬스장에서 저랑 그 아줌마 둘이서 힘쓰는 소리만 울려 퍼졌고 한창 왕성할 나이라 아무래도 이런저런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아줌마가 남편은 있을까? 나이에 비해 몸매가 너무 좋은데 저런 아줌마랑 사귀게 된다면 어떨까 같은 상상을 하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 운동하는 시간도 더 재미있고 아줌마와 마주치는 일 자체가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서로의 옷에 땀이라도 흠뻑 젖은 상태에서 눈을 마주치면 이상하게 희열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 여자의 땀 냄새를 맡고 싶다거나 저 여자를 땀나게 만들고 싶다는 그런 야릇한 생각 말이죠. 사실 운동하면서 딱히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들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이게 나쁜 게 아니고 남자의 본능이라서 결코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운동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욕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이라도 비슷하면 먼저 말 걸고 꼬셔보기라도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어서 그냥 인사 정도 하는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운동을 할 때 힘을 주거나 신체 일부가 도드라지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항상
그 아줌마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눈치라는 게 있어서 대놓고 쳐다보지 않더라도 시선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단순하게 착각일 뿐이라 생각하고 모르는 척 제 운동만 집중하면서도 그 아줌마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저의 신체 일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그곳에 힘이 더 들어가고 특히나 하체 운동을 할 때는 눈동자가 아예 저의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다는 게 보여서 그 자체가 기분이 상당히 짜릿하기도 하더라고요. 부끄럽다는 기분보다는 오히려 저도 대놓고 쳐다보면서 맞받아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누워서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아줌마가 저에게 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한 번씩 마주쳤었는데 인사할 기회가 없었네요. 저는 107동에 살아요. 얼마 전에 이사 왔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5동에 살고 있어요. 안 그래도 처음 뵙는 분 같았는데 이사 오셨군요. 네, 이사 와서 한참 적응 중이에요. 이 시간에 운동하는 분도 많지 않은 것 같던데 이웃분 계셔서 좋네요. 저 혹시 방에 안 드시면 제가 이 운동기구 써본 적이 없어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간단히 자세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여자는 친절하게 다가와 운동하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진심으로 운동을 배우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 작업 거는 건지 분간이 안 갔지만 사실 운동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도움을 주면서 운동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니까 저는 마침 심심하던 차에 잘 됐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운동 같이 하면서 얼굴도 아는데 서로 알려주면 재미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신체 접촉을 할 수는 없어서 그냥 말로만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동작을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아줌마 앞에 누워 처음부터 제대로 알려주었습니다. 그 아줌마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제 옆에 바짝 붙어서 열심히 듣더라고요. 아줌마의 숨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해서 기분이 상당히 짜릿하고 야릇했습니다. 제 앞에서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힘을 쓰고 있는 아줌마 모습을 보니까 묘한 쾌감이 들기도 했고 정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줌마에게 운동을 알려주고 저는 다시 다른 운동을 하러 갔는데 한참 뒤에 아줌마가 저를 다시 불렀어요. 저 잠시만요. 이것만 좀 도와주실래요? 제가 다리 찢는 스트레칭 할 때 제 등을 지그시 눌러주시면 돼요. 자꾸 부탁드려서 어쩌죠? 아, 괜찮아요. 서로 도우면서 운동하는 거죠. 말이 끝나자 아줌마는 다리를 쫙 벌려서 스트레칭을 시작하더라고요. 나이에 비해 몸이 굉장히 유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아줌마의 스트레칭을 도와주었고 뭔가 그러는 사이에 서로 간에 알 수 없는 교감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스포츠 속옷을 입어서 그런지 상당히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운동하느라 얇게 입고 있다 보니 맞대는 촉감이 느낌이 좋았고 제가 아줌마 위에서 아래로 꾹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운동복 사이로 다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안 그래도 볼륨이 대단한 아줌마였기 때문에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줌마를 계속 내려다보기에는 시선 처리가 너무 애매해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거울에 비친 모습이 또 적나라하게 보였고 저희 두 사람의 자세가 야릇하게 민망해서 분위기가 어색해지기도 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누르고 있었는데 스트레칭이 끝나자 저한테 그러더군요. 이번에는 내가 스트레칭 도와줄게요. 여기 누워보세요. 아줌마는 저보고 매트 위에 누워있으라더니 제 위에 올라타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보다 훨씬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아줌마가 몸무게가 얼마 안 나가기 때문에 완전 제 위에서 온몸을 꾹꾹 눌러주고 있었는데 그 느낌이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아줌마와 맞닿은 부분과 손길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낯설면서도 설레이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왠지 처음 연애할 때처럼요. 헬스장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우릴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분위기를 타버려서 도저히 멈출 수 없었어요. 거기다 제 아랫도리가 제대로 반응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얼굴까지 빨개지고 안달난 상황이 되자 아줌마는 저보고 입가에 미소를 띠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총각이 아직 경험이 부족한가 보네. 아줌마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면서 제 어깨를 쓱 훑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묘해지는 걸 느꼈고
아줌마의 그 미소가 저를 유혹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차피 여기까지 온 상황에 뭘 더 가리겠나 싶어 그대로 아줌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갔더니 아줌마도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받아줬고 서로의 땀 냄새가 진동하는 상황에서 허그를 하고 서로를 빠르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저희는 서로에게 깊숙하게 다가가기 시작했고 한창 키스를 하고 있다가 아줌마가 못 참겠던지 제 손을 잡고 저를 탈의실로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그곳에서 저희 둘은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여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리드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남자로서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그렇게 탈의실에서 진하게 서로를 채워주다가 집으로 돌아와서는 너무 두근거려서 제대로 잠도 못 잤습니다. 그때 그 순간과 앞으로 또 만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밤새도록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줌마는 제가 너무 서툴다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그날 이후로도 만날 때마다 탈의실로 같이 들어갔고 저는 운동하는 재미보다 그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즐거웠습니다. 제가 여자 경험이 많이 없는 건 사실이라서 아줌마에게 많은 기술을 배울 수 있었고 아줌마도 저의 넘치는 젊은 힘을 좋아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얻을 게 있다 보니 저희는 꾸준히 만남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녀를 통해서 하나하나 배우다 보니까 실력이 늘긴 늘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줌마도 정말 만족스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랬어요. 자기 오늘 너무 좋았어. 갈수록 더 좋은데?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간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줌마의 남편은 부산에서 일하는데 주말 부부로 지내기 때문에 평일엔 주로 자기 혼자 있고 주말에만 남편이 집에 와서 평일엔 언제라도 환영이라면서 자기 집 비밀번호까지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심지어 가끔씩은 피곤하다며 주말에도 남편이 안 올 때가 종종 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도 아줌마는 한 번씩 비싼 브랜드의 속옷 선물까지 해주면서 흡족해했어요. 제 힘과 사이즈가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요. 지금은 헬스장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서로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아줌마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8살이나 많았지만 그건 아무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어린 여자를 만나면서 제가 모든 걸 가르쳐줘야 하는 것보다 능수능란하고 모든 걸 잘 맞춰주는 이 여자가 저에게 더 큰 만족감을 주고 있거든요. 나이에 비해 얼굴도 동안인데다 예쁜 편이고 몸매는 정말 끝내주게 좋았으니까요. 당분간 여자친구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줌마가 제 여자친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사이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켜버릴까봐 걱정이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좋고 행복한데 어쩌겠습니까? 절대 안 걸리게 조심해서 오래오래 만났으면 좋겠어요. 운동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일석이조가 따로 없네요. 게다가 어린 여자애들처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요즘 정말 헬스할 맛이 나네요. 오늘도 빨리 회사를 마치고 운동하러 가려고 합니다. 나의 사랑스런 그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첫 경험은 언제이셨나요? 누구나 첫 경험은 짜릿하게 기억되고 있을 것입니다. 약간의 통증과 쾌락이 뒤엉킨 인생의 단 한 번뿐인 그 순간이요. 저는 첫 경험의 상대와 헤어졌지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가끔 첫 경험에 그 사람이 잘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지기도 한 요즘입니다. 오늘은 이 첫 경험을 한 간호사의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 된 여자입니다. 요즘 머리 아픈 일에 휘말려서 하루하루를 심란하게 보내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결혼한 남자를 사랑해서 상간녀라 불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제가 먼저였거든요. 제 답답한 사연을 여기다 얘기해 볼게요. 듣고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은 남쪽 지방의 꽤 큰 도시예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면서부터 서울로 왔으니까요.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 이혼하셨어요. 그건 아버지의 바람 때문이었고요. 직장 동료 여직원하고 바람을 피워서 결국 이혼까지 하시게 됐어요.
그때 상대 여자가 아버지랑 절대 못 헤어진다고 하는 바람에 아버지는 결국 그 여자를 택하셨고 그렇게 엄마는 이혼하면서 저희는 엄마와 함께 살았어요. 정말 그때만 해도 어린 마음에 그 불륜녀가 너무 밉고 싫었는데 지금 같은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그런 비슷한 신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정말 남녀 관계는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하나 봐요. 어쨌든 그렇게 엄마는 저희와 힘들게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남동생과 저까지 둘이니까. 엄마가 혼자서 감당하시기에 벅차셔서 영업직이다. 뭐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저희를 키우셨고요. 동생과 저는 최대한 엄마한테 짐이 안 되려고 착하고 바르게 생활했습니다.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아서 학교를 다녔고요. 동생도 문제없이 학교 생활을 잘 했어요. 대학 진학할 때쯤이 되어서는 빨리 취직해야겠다 싶어서 취업이 수월한 간호학과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간호사가 되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저는 그런 사명감보다는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여유가 없으니 빨리 취업되는 것도 저한텐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활 때도 친구들이 소개팅이다, 클럽이다 몰려다니며 남자들 만날 때도 저는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장학금 받아 학교 다니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요. 그거에 따른 보상은 그나마 성적이 좋은 것과 장학금이란 것이 있어서 결국 서울 쪽에 있는 대학병원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곳에 취업된 게 마냥 좋기만 했었는데 처음으로 엄마와 동생과 떨어져 낯선 곳에서 생활해야 하는 게 걱정도 되고 좀 두렵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린 마음이라 낯선 곳이 더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저의 타지 생활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힘든 건 혼자서 생활해야 하는 거였죠. 제가 겁도 많은 편이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서 생활해 본 적도 없던 터라 더 외로움이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병원 생활이 바쁜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간호사는 3교대로 돌아가거든요.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1명당 7명의 환자를 케어해야 했고요. 서울에 가서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병원 생활 적응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처음 며칠은 외로움에 빠져 있었지만 나중엔 그런 걸 느낄 새도 없이 집에 가면 자기 바쁘더라고요. 그렇게 2년 정도를 바쁘게 보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만 살다가 결국 남자 한번 못 만나보고 내 인생 끝나는 건가 싶었죠. 사실 학교 다닐 때 대쉬하는 남자애들은 좀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를 제대로 만나보진 않았었거든요. 공부하느라도 바빴지만 아버지의 외도 영향도 있었는지 남자에 대한 반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저한테 관심을 유독 많이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여러 간호 선생님들 중에 꼭 저한테 대놓고 잘해주시고 시간 나면 영화 보러 가자, 같이 밥 먹자 하며 틈만 나면 들이댔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생긴 것도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인상이 남자답고 덩치도 좀 있으면서 웃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처음에 몇 번 그런 말을 할 땐 그냥 장난인가 했는데 그런 모습이 쭉 되다 보니까 이 남자가 진심인가 싶더라고요. 그때 선생님이 레지던트셨는데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오프인 날엔 꼭 저한테 시간이 언제 나냐고 꾸준히 들이댔어요. 그 선생님한테 마음도 살짝 있었는데 괜찮은 남자가 지속적으로 저한테 대시를 하니까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이젠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집에도 걱정할 것이 크게 없어서
저희 생활에 집중해 보기로 하고 그 선생님의 대시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병원에서 아무도 몰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학교를 삼수 끝에 의대에 진학해서 또래보다도 나이가 많은 편이었고 저보다는 5살 더 많았죠. 하지만 사랑에 그 정도 나이 차가 무슨 큰 문제가 되나요? 우리 둘은 병원에도 사귀는 걸 비밀로 했는데 그건 보통 사내 연애를 비밀로 하는 이유하고 같을 거예요. 굳이 알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앞날도 모르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 둘은 너무나 빠르게 가까워졌고 오프인 날이면 서로 시간을 맞추어서 가까운 곳에 여행을 가기도 했고 주로 저희 집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었죠. 항상 저희의 마무리는 둘이서 뜨거운 시간을 갖는 거였는데요. 사실 그 부분을 남친이 저를 너무나 만족시켜줬거든요. 저도 제대로 남친을 사귄 건 지금의 그 사람이 처음이거든요. 그 사람도 저와 처음 밤을 보낼 때 너무나 감탄하더라고요. 저 같은 쪼임은 처음이라면서요. 자긴 여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참다 뿜어냈었거든요. 너무 부끄럽지만 우린 그게 정말 잘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둘의 시간이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보통 그게 남친을 사귀는 이유일까요? 그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1시간이 10분처럼 흘러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은 성격까지 자상하고 다정해서 저한테도 너무나 잘했고요. 같이 있으면 못하는 요리 실력으로 스파게티도 만들어준다며 깜짝 파티도 해주었어요. 한밤중에라도 제가 부르면 달려올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를 너무나 아끼는 게 느껴졌고 저한테 정말 차고 넘치는 남자였죠. 거기다 남친과 스릴 있게 사랑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그건 바로 병원에서 남몰래 나누는 사랑이었어요. 직장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서로 몸이 달아오르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정말 제 마음이 주체가 되지 않았어요. 사귀고 뜨거운 밤을 몇 번 보낸 어느 날 둘 다 병원에 야간 근무가 걸렸던 날이었어요. 둘이 사귀기로 하고 같이 불 붙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심정 아실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둘이 너무 잘 맞으면 정말 초반엔 더 떨어져 있기가 싫더라고요. 남친을 제대로 사귄 건 처음이나 다름이 없었던 저이기도 했고 그걸 너무나 만족하던 남친과 결국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처음 병원에서 하던 그날은 야간 근무하는 날이었는데요. 야간에는 근무 시간이라도 새벽에 병동이 조용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남친과 저만이 아는 비어있는 진료실로 가서 누가 들을까 숨죽이면서 그렇게 스릴 넘치게 그 일을 치렀어요. 정말 진료하는 병실에서 그렇게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서로 너무 원하니까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소리가 새 나가지 않게 입 막고 숨 죽여 치르는 일은 정말 짜릿함이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그런 날은 느낌이 더 강하게 오더라고요. 은근 즐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도 그런 기회가 생길 때면 남친과 더 즐겼고요. 우리는 결국 사랑이 더 깊어져서 서로 미래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원래 계획은 남친이 전문의 따고 병원 차리면 그때 기회 봐서 결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의 핑크빛 미래도 얼마 가지 않아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남친은 집에다 우리 사이를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저희 상황을 아시고는 크게 반대하셨어요. 저희 집안 사정이나 제가 간호사인 거나 다 욕심에 차지 않으셨던 거죠. 인사도 오지 말고 당장 헤어지라고 남친에게 압박을 가하셨고 남친의 부모님은 경제력이 있는 편이신데
남친은 그때까지만 해도 혼자서 독립해 저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거기다 남친은 외동아들이었어요. 정말 상황이 난감하더라고요. 남친은 그래도 저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저를 안심시켰지만 만날 때마다 마음은 정말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언제 이 행복이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친의 어머니가 같은 의사 며느리를 보시겠다며 기어코 선자리를 만드셨고 제 남친은 버티고 버티다 결국 선자리에 끌려 나가다시피 나갔어요.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리시겠다고 협박하시니 저한테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렇게 선자리에 나가더라고요. 그 뒤로는 말할 것도 없이 일사천리로 결혼이 척척 진행되더군요. 옆에서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답답해서 혼자서 울기만 했습니다. 남친도 저를 절대 놓을 수 없다고 저한테 매달리더라고요. 자기 마음에는 저뿐이라면서요. 그 상황에서도 저 혼자서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면 둘이서 모든 걸 버리고 도망이라도 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닌 거잖아요. 저는 결국 그렇게 사랑하는 남친이 금수저 출신의 의사인 여자와 결혼하는 걸 옆에서 눈 뜨고 볼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친도 결혼 전날까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뿐이라고 자기를 잊지 말고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남친이 신혼여행을 다녀올 동안 저는 휴가를 내고 혼자서 바닷가로 여행을 갔어요.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거든요. 저도 마음을 접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배신감도 느껴졌고요. 정말 사랑했다면 이랬을까 싶었죠. 그렇게 남친의 결혼 생활이 몇 개월 흘렀을 때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 사이에도 문자 연락은 가끔씩 했었고요. 자기는 정말 저뿐이라며 다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많은 고민 끝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다시 만남에 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지금에서는 후회는 하지 않지만 결과를 보면 저는 남의 가정을 깬 나쁜 여자가 되었으니까요. 그 뒤로도 우린 쭉 몰래 만났었고 그 사이 남친은 전문의를 따서 본가와 처가의 도움을 받아 개원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몰래 만나오던 우리는 서로를 잊을 수 없어서 저를 자기 병원의 간호사로 취직시켜 주더라고요. 그때 멈추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에게 확실히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친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의 간호사로 들어갔고 우리는 다른 간호사들의 눈을 피해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마다 사랑을 나눌 수 있었어요. 집에 있는 와이프보다 오히려 병원에서 더 많이 보는 제가 진짜 와이프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러다가 그 와이프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부부 관계가 줄어들면서 무슨 낌새를 차리기라도 한 거였는지 그때부터 병원에 갑자기 찾아오는 날이 잦았어요. 그때 조심했어야 했나 싶기도 해요. 하지만 일은 꼭 방심할 때 터지더라고요. 그날은 동료 간호사들이 식사하러 다들 나간 점심시간이었어요. 저희는 그날따라 서로 키스를 나누다가 바로 마음이 동해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원장실 진료 침대에서 커튼을 쳐놓고 열심히 사랑을 나누고 있었어요. 대낮에 일터에서 치루는 그 일은 더 짜릿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막 정신없이 최대한 소리 죽여 일을 치렀는데 그때 원장님 와이프가 갑자기 찾아오게 되면서
우리는 현장을 딱 들키고 말았어요. 원장실 문 여는 소리를 듣고는 그 뒤부터는 난장판이 되었어요. 문 잠그고 있으면 더 의심할 수 있어서 보통 문 안 잠그고 진료실 안쪽에서 커튼을 치고 했었는데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다 보니 갑자기 들이닥친 그 와이프가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던 거죠. 그 와이프는 기절하다시피 해서 애가 떨어지네 어쩌네 난리였고 남친은 그러니까 원장님은 결국 본가와 그 와이프 친정에까지 다 알게 돼요. 이혼을 한 해 만에 난리가 났었죠. 저는 그 와이프 친정 쪽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상간녀로 고소당한 상태이고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 아직도 실감이 나질 않지만 다시 생각해보아도 내 남친과 저는 그 여자보다 먼저였으니까요. 저는 상간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저만 나쁜 여자가 되어야 하나요? 그렇게 반대하신 원장님의 부모님도 원망스럽네요. 서로 많이 사랑할 때 그냥 받아주셨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저는 지금 남친의 확실한 결단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와이프에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와 든든한 친정이 있지만 저에겐 그 사람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도 자기만 믿으라며 저희 손을 잡아주었거든요. 이렇게 된 이상 자기도 더는 마음을 숨기지 않겠다고 일이 정리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사연 올려서 물어라도 보고 싶었어요. 정말 제가 가정을 깬 나쁜 여자라고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사랑을 먼저 한 건 저였는데요. 억울하기까지 하네요. 사랑이 죄라면 죄라고 말하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까진 아니더라도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결혼 2년 차가 된 지금 저에게는 처가라 부를 만한 곳이 없어요. 제 아내는 대학생 시절에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한날에 잃었거든요. 직장 동료로 지내던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저 안타깝다는 생각만 했을 뿐이었죠. 그 상황이 제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 인생의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저 같은 부서의 밝고 성실한 동료였을 뿐이에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가족 얘기를 꺼냈고 술 기운에 아내가 담담하게 부모님 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그저 동료에게 일어난 안타까운 사연 정도로만 받아들였죠. 같은 팀 사람들 모두 위로의 말을 건넸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인 일상의 한 장면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저의 관계는 뜨거운 사랑이라기보다는 편안한 동행에 가까웠어요. 서로가 묘하게 잘 맞는 따스한 정도의 관계였죠. 점심시간에 우연히 마주쳐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것이 시작이었어요. 차츰 퇴근 후 간단한 저녁 약속으로 이어졌고요. 제가 조용하고 생각이 많은 편이라면 아내는 밝고 활기찬 성격이었어요. 지나치게 열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누는 것이 편안했죠. 저희 부모님과 아내의 이모님 성화에 밀려 결혼했어요. 특히 제 부모님은 30을 앞둔 아들이 드디어 괜찮은 여자를 만났다며 결혼을 재촉하셨거든요. 사실 저희 둘 다 누군가에게 얽매이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지내는 걸 더 좋아했어요. 저는 등산을 좋아했고
아내는 친구들과 여행 다니는 것을 즐겼죠. 그래서 저희는 결혼 전에 개인 시간을 서로 존중하기로 약속했어요. 결혼해도 각자의 생활을 유지하자는 일종의 타협이었던 셈이죠. 물론 부부간의 신뢰는 기본이라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었고요. 처가 대신 저희에게는 아내의 이모님이 계셨어요. 장모님의 하나뿐인 여동생으로 아내에게 유일하게 남은 친족이셨죠. 아내는 종종 이모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지가 되어주셨는지 이야기했어요. 대학 시절 힘든 시기에 이모님 댁에서 지내기도 했다고요. 일반적인 의미의 처가는 없었지만 저는 이모님을 장모님처럼 생각하고 모셨어요. 이모님은 20대 초반에 결혼하셔서 저희보다 나이 많은 자녀가 있으셨고 이모부와 함께 살고 계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모님의 나이보다 실제로는 훨씬 젊어 보였죠. 다만 이모부는 소위 터프가이 스타일로 부부 사이가 원만해 보이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크고 언행이 거칠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런 성격의 남자와 사는 여성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는 짐작이 가네요. 겉으로는 좋은 사람이어도 가정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제 아버지가 그러셨으니 잘 알고 있어요. 첫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이모부는 자리를 지키셨지만 그 후로는 한두 번 얼굴을 뵌 게 전부였어요. 5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에 강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분이셨죠. 그러나 이모부는 저희와 함께 있는 시간을 길게 갖지 않았어요. 대부분 자신의 방이나 지인들과 어울리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모부와 이모님은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마치 각자의 세계에서 따로 생활하는 듯했죠. 처음 뵙기 전에는 이모님도 아내처럼 활기찬 분일 거라 예상했는데 만나보니 전혀 달랐어요. 침착하고 조용한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매력이 있는 여성이셨죠. 말씀은 많지 않으셨지만 웃을 때면 주변이 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와 세련된 매너가 인상적이었고요. 아내가 밝고 활발하다면 이모님은 고요한 연못 같은 분위기였어요. 세월을 거스르는 듯한 우아함이 있으셨고 솔직히 말하자면 아내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한 번은 이모님이 가벼운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차를 내오시는데 그 모습에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내심 죄책감이 들면서도 자꾸 눈길이 갔죠.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이상하다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젊은 시절의 이모님은 아마 주변 남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을 거예요. 우아한 몸짓과 자연스러운 품격이 느껴지는 분이었으니까요. 아내도 우리 이모 진짜 멋지지? 라고 자랑했어요. 이모님은 제가 맞장구 치는 걸 듣고 부끄러워하셨지만 그건 진심이었어요. 고운 피부와 표정 있는 눈빛에서 세월의 깊이가 느껴졌죠. 화려한 화장 없이도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있는 분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저희는 마치 처갓집인 것처럼 이모님 댁을 자주 방문했어요. 명절이나 주말에는 종종 찾아뵙곤 했죠. 때로는 아내가 출장을 가거나 친구들과 약속이 있을 때 저 혼자서도 이모님 댁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고요. 유일한 가족인 조카와 조카 사위가 찾아오는 게 기쁘신지 이모님도 저희를 친자식처럼 대해주셨어요. 이모님은
요리 솜씨가 특별했어요. 전통 한식부터 서양 요리까지 다양한 음식을 완벽하게 만드셨죠. 저는 이모님이 차려주시는 식사를 하면서 점점 더 친밀감을 느꼈어요. 집에서는 맛볼 수 없는 정성 가득한 음식을 먹으며 이모님과 나누는 대화도 즐거웠고요. 자연스럽게 저도 처가처럼 모시게 되었고, 명절이나 어버이날에도 이모님과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이모님의 자녀, 즉 아내의 사촌 오빠 부부와도 잘 어울렸죠. 이모님 댁에 갈 때마다 이모부는 대부분 자리에 없었어요. 가끔 마주치더라도 간단한 인사만 나눌 뿐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모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아내는 주방에서 이모님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가끔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먼저 나가기도 했고요. 그럴 때면 저는 이모님과 함께 TV를 보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이모님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셨고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종종 이모님의 지나온 이야기를 들었는데 젊은 시절에는 패션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다고 해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평범한 사무직을 선택하셨다고요. 이모부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든든하고 믿음직한 사람 같아서 좋았지만 결혼 후 성격 차이로 점점 멀어졌다고 해요. 따로 살 생각도 있었지만 자녀와 체면 때문에 함께 살고 있다는 말씀에 마음이 아팠어요. 일이 벌어진 건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어요. 갑자기 아내의 사촌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죠. 저는 회의 중이라 첫 통화를 놓쳤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회의가 끝나자마자 다시 연락했죠. 그의 목소리가 급박했어요. 미안한데 어머니 댁에 좀 가줄 수 있어? 알고 보니 이모님께서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치셨는데 당장 도움을 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사촌 오빠는 출장 중이라 바로 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모부는 골프 모임이 있어 밖에 계셨고 평소 도와주시던 가사 도우미는 오늘이 쉬는 날이라 이모님이 혼자 계신다고 했어요. 저는 바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단차를 내고 서둘러 차를 몰아 이모님 댁으로 향했죠. 마침 그날은 아내도 외부 미팅이 많아 늦게 들어올 예정이었기에 제가 이모님을 도와드리기에 적절한 상황이었어요.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모님은 침실에서 혼자 불편한 듯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죠. 저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와줘서 고마워. 혼자 있는데 갑자기 이러니 병원에 모시고 가보니 한쪽 발목은 삐었고 한쪽 무릎은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의사는 당분간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했죠. 진료를 마치고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저녁 시간이 다 되어 있었어요. 이모님께서는 폐를 끼쳐드려 미안하다며 계속 사과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더 빨리 오지 못한 것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요리 실력은 부족했지만 된장찌개 정도는 할 수 있었죠. 이모님이 편히 쉬시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모님이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혼자 씻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말에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다른 도리가 없었죠. 조심스럽게 이모님을 부축해 욕실로 모셨어요. 이모님은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오라고 하셨고, 저는 침실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왔죠. 이모님은 최대한 제가 불편하지 않게 배려하셨어요. 내가 최대한 할 테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날 저녁 저희 사이에는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더 자세한 말은 않겠지만 그 순간은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서로에게 특별한 위안이 되었어요. 집에 돌아와 이모는 좀 괜찮아? 라고 묻는 아내에게 제대로 대답도 못했을 정도였고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죄책감과 묘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다음 날 이모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어제 정말 고마웠어. 많이 미안하구나.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고민하다가 괜찮아요. 이모님 건강이 우선이에요. 라고만 답했죠. 하루 종일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직장 동료들이 안색이 안 좋다며 걱정할 정도였죠. 그 후로도 이모님은 다양한 이유로 저에게 연락하셨어요. 때로는 집안일을 도와달라, 장을 봐달라, 병원에 데려가 달라 등 여러 부탁을 하셨죠. 아내에게는 자연스럽게 이모님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아내도 일이 바빠서 자주 가지 못하는 것에 이해하며 제가 자주 찾아뵙는 것을 고마워했어요. 다리가 완전히 회복된 후에도 이모님은 여전히 저를 찾으셨어요. 때로는 컴퓨터 문제를 해결해달라, 집안 수리를 좀 해달라 등의 이유로요. 솔직히 그게 싫지 않았어요. 이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특별했으니까요. 이모님은 세련된 취향을 가지셨고 예술과 문학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셨어요. 저는 이모님과 대화하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점점 더 그분에게 빠져들었죠. 아내를 속이는 것 같아 미안했지만 요즘은 개인 트레이닝을 받는다는 핑계로 이모님 댁으로 향해요. 한 번은 아내가 저에게 요즘 몸매가 달라졌네. 운동이 효과가 있나 봐.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저 웃으며 넘겼죠. 이런 거짓말이 쌓일수록 죄책감도 커졌지만 이모님에 대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이모님과 저는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어요. 가끔은 이모님 댁에서 영화를 보며 저녁을 함께하고 와인을 마시며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이모부는 점점 더 집에 늦게 들어오셨고 주말에는 다양한 이유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이모님은 저를 더 자주 찾으셨죠. 한 번은 이모님께서 제게 특별한 책을 선물하셨어요. 오래된 시집이었는데 이모님이 젊은 시절부터 소중히 간직해온 거라고요.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다시 의미를 찾은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큰 부담감도 느꼈죠.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생각하면 두려웠어요. 저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이모님에 대한 감정도 무시할 수 없었죠. 두 여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제 자신이 너무 비겁하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아내와의 시간보다 이모님과의 순간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문제예요. 아내와 함께 있을 때도
자꾸 이모님 생각이 나고 매일 이모님에게 연락하게 돼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도 괜찮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때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내에게 충실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모님의 목소리를 듣거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말죠. 이모님도 비슷한 갈등을 겪고 계신 듯 했어요.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다음 날이면 다시 저를 찾으셨으니까요. 아내를 사랑하지만 이모님에 대한 감정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에 갈등하고 있어요. 만약 이 관계가 들통난다면 아내뿐만 아니라 양가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를 줄 거예요. 하지만 이모님과의 관계를 끊을 자신도 없네요. 이 복잡한 감정의 미로에서 저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